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족과 교육에 대해서 개념 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20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나와 있죠. 가족 문제, 가족입니다. 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라 이런 건데, 일단 각각의 질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처음 하고 있죠.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 가족 내에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다. 즉, 가족 문제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 것 같은 계급제도, 즉 가족 구성원 내에 위계 서열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보는 이론은 뭡니까? 바로 갈등론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 간의 유대 약화에 있다.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가족 문제는 구성원 간의 유대만 강화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문제 시스템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죠.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가족 구성원 내부의 유대의 문제라는 거죠. 내부, 즉 부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내부의,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에서 바로 발생하는, 즉 그들끼리의 유대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기능론입니다. 자, 가족 문제는 가족 내 가부장제 구조를 해체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구조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자, 이 구조 건드린다는 거니까 뭡니까? 갈등론이죠. 구조개혁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 이 규범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합의된 겁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몇 개만 줄점 보자면 여러분들 유대약화, 가부장제적 구조, 그 다음에 규범의 사회화. 쌤이 꼭 기계적으로 외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유대약화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기능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부장제적 구조가 문제다 라고 보면은 갈등론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능론이죠.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회화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사회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지문은 기능론의 입장에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 자, 상황적 맥락,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떠한 구조 때문이다 또는 가족 구성원 내부의 유대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 또는 맥락을 잘 분석해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학년도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만 봐도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가족 문제의 발생 가능성 Y축입니다. X축은 유기적 통합 정도, 즉 유대감이라 보면 되겠죠. 유기적 통합 정도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유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쭉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죠. 문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유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이 반비례하게 점들이 쭉 찍혀있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유대감이 높으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즉 뭡니까? 기능론이죠. 자, 이 내용과 지문을 쭉 읽어보면 됩니다. 기능론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 가능한 일시적 불안정 상태다. 일시적 불안정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능론이라는 걸 답을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갈등론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불안정 상태를 원상태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가족 시스템, 구조 자체를, 잘못된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론은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고 요거는 기능론입니다. 맞습니다. 기능론.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보니까 가족 문제의 대책으로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타파를 제시한다. 즉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뭡니까?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얘기한 거고 그 잘못된 사회 시스템 구조를 타파하자. 타파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갈등론이죠. 세 번째, 가족 문제는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집에서 싸우는 것을 가족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부모님끼리 싸우면서 그냥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부간의 싸움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 보니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 일부는 누구냐 하니까 피지배인 사람, 즉 구성원 내에서 예를 들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뭐 자식이라든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 바로 갈등론입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 역할 배분의 불평등 구조를 해체한다. 쌤이 앞에서 이론 강의를 해줄 때 개념 설명을 할 때 설명했습니다. 역할 분업이란 말을 썼죠. 역할 분업이 뭐였냐 하니까 성별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잘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가 맡아서 하는 걸 갖다 역할 분업이란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역할 분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할 분업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할을 배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기능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역할 배분의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뭡니까? 역할 분업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갈등론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좀 넘어가세요. 자, 여기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9번 문제를 보면은 교육제도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교육도 한번 내용 정리를 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높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즉,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적재적소란 말. 또 좀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배치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누구를? 인재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는다. 자기 능력에 따른 일자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나운서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선생님이 아나운서 된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사투리를 많이 쓰죠. 들으면서 여러분도 좀 어색하죠. 사투리도 많이 쓰고 발음도 정확치 않습니다. 표준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좀 서투릅니다. 선생님이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나운서가 되는 게 효율적입니까? 이 기능론의 입장에 따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아나운서를 할 만한 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나운서를 하는 게 바로 적재적소죠. 선생님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능력에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도 교육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인재라고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는 거죠.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할 일들이 결정되고 다르게 되더라도 그것은 너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된 거니까 불만을 갖지 마.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그렇게 안 보죠.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식이 모든 계층에게 평등해지도록 바꾸는 것이 우선하다. 즉 무슨 말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계층 재생산. 앞에서 또 한번 언급했었죠. 선생님이 기계적으로 좀 외울 필요 있습니다. 계층 재생산은 즉 뭡니까? 아버지가 상층이면 자식도 상층, 아버지가 하면 자식도 하층. 즉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을 바꿀 수 없다. 왜?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고, 그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 그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이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교육이 계층 재생산을 만들게 되고 세습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등론이죠.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부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교육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교육을 통해서 상중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지만, 갈등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왜? 계층이 재생산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교육은 불평등하니까. 기능론과는 정반대 입장이죠. 2번에 보니까 교육 주체들이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3번에 위계적인 직업구조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위계적인 직업구조가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뭡니까?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보았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즉 위계적인 직업구조, 그 직업에도 좋은 위계적이란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이 있고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높은 지위의 직업이 있고 낮은 지위의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의 직업은 예를 들면 직업 내에서 어떤 게 있냐,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고 밑에 그냥 회사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직업 구조라고 했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회사 내 계급 제도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직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계적인 직업 구조가 어떻단 말입니까?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이네. 바로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에서는 이러한 위계적인 직업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이러한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까? 사람들 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 능력의 차이가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뭡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누군가는 높은 지위로 가고 누군가는 낮은 지위로 갑니다. 다 뭐야? 경쟁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능론입니다. 4번에 가정 배경이 교육적 성취의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 배경, 부모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불평등한 거죠.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영향받아서 자식에게도 지위가 세습된다. 이래 가는 거니까 계층 재생산이죠. 계층 재생산. 계층 재생산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갈등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교육적 성취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기소가치의 차등 배분, 즉 교육적 성취. 성취 차이가 어떤 거냐니까 누구는 1등급을 받았고 누구는 9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과 9등급 학생에 따라서 사회적 기소가치의 차등 배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래 봤습니다. 기능론이죠. 공부 많이 한 학생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적게 못한 학생은 안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적게 버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니까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 교육 제도를 바라본 이 관점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왔을 때 간혹 틀립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실제로 이 가정 배경을 가지고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가정 배경에 따라서 자식의 직업이라든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 논문이 많죠.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랑 뭐 강남 이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교육적 성취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강남에 사는 부모가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의사나 판사나 뭐 회사 사장이라든가 집이 잘 사고 이런 경우에는 교육적 성취도 높더라. 뭐 이렇게 연구 논문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계층 재생산이 이루어지니까 갈등론적 입장에서 아마 연구한 것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내려서 카메라가 아니고 실제 폰입니다. 이게 화질이 나쁘지 않죠. 고민 게시판.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렵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결론. 뭡니까? 기능론이죠. 갈등론. 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부유층 자녀들만 원하는 대학에 간다. 그렇지 않은가요? 갈등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한 문장씩만 읽어봐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유한 자녀들만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다 부유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유하다 가는 사람들은 상위 0.몇 %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면 갈등론 입장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진다는 거고, 기능론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을 많이 쌓게 되면은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공부를 안 하면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통합하게 만든다. 긍정적이다. 기능론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의 내면화 과정이다. 일단 여러분 이 선지만 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국가가 요구하는 거죠. 이것을 내면화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것을 갖다가 내면화하는 게 좋다라고 바라보는 게 기능론이고요. bad, 나쁘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죠. 갈등론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지배 집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 집단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 보고, 기능론은 그게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구성원의 합이라고 보는 거죠. 구성원 전체의 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제 뭐 다 안 봐도 되겠죠. 맥락이라고 하니까 상황적 맥락,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의 관점은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 계층 재생산까지만 보면 뭡니까? 갈등론. 근데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했죠. 문장을 끝까지 봐야 되죠. 계층 재생산 억제한다고 봤으니까 뭡니까? 기능론이죠. 4번에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교육 접근 기회의 평등까지만 보고 평등한 건 갈등론이잖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럼 현재의 사회 질서가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한다라는 거니까 기능론입니다. 알겠죠? 현재의 시스템과 구조를 옹호하는 거니까, 긍정하는 거니까. 5번에 학교 교육 내용에 계층 간 유불리가 존재한다. 즉 내용이 유불리가 존재한다라는 건 뭡니까? 유리한 계층이 있고 불리한 계층이 있으니까 불평등하다. 학교 교육 내용이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그냥 다 해석해놓고 이거 그냥 집에 익히면 하면 되니까 이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 2, 3, 4, 5, 6에 대한 6문장의 지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론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 이미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형광펜으로 줄 거 가면서 한번 수능 문제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뭡니까? 기능론이죠. 이제 외워야 되겠죠. 2번에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등론이죠. 계층 재생산,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래 보는 거니까요. 세 번째,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한다. 예, 이건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고3쯤 됐고 사회문화를 이미 공부했다라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한다고 봤으니까 갈등론이라는 걸 딱 감이 오죠. 그 다음에 교육 제도보다 학습 과정,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과정이라는 거 있으면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결과보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호작용, 그 효과를 중시하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고 결속력, 통합, 결속, 그 다음에 기존의 문화를 전승하는 문화 전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부정적으로 본 거 뭡니까? 갈등론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문화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 다르겠죠. 기존의 문화가 어떤 겁니까? 기능론은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아주 좋은 문화라는 거죠. 근데 갈등론은 뭡니까? 기존의 문화는 지배 집단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컬처, 컬투스에 유리한 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부여와 능동적 행위에 주목하는가. 교사와 학생의 의미 부여, 앞에서 얘기했죠. 의미 부여, 주관적이죠. 능동적 행위, 능동성을 강조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에서는요, 능동적 행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의미부여, 상황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동한다. 이래 보는 거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4월 23일 날 모의고사를 친 이후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모의고사 날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대로 5월 4일 날 개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EBS 수능 특강 문제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여력이 된다면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